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최근 미국의 애플사에서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2를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56%나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아이폰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호기심의 아이폰 12를 분해해 분석했다가 일본 열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자국의 제품보다 아이폰을 훨씬 선호하는 일본에서 망연자실해하며 다시는 아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과연 어떤 상황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는지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본은 애플사의 아이폰한테 매우 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한국 제품의 비중이 제일 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아이폰을 구성하는 한국 제품의 비율은 아이폰 11보다 높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아 아이폰 제품 비중 1위가 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돈무대가 시작됐다며 자책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 업체인 포말하우트 테크노솔루션이 아이폰 12를 분해한 결과를 토대로 부품을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한국 제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말하우트는 가격 기준을 산정해 아이폰 12의 제조 원가를 $373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원가의 27.3%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다음으로 2위에 오른 곳은 미국 25.6%로 아쉽게 한국에게 미국이 밀려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한참이나 가격 비율에서 밀렸는데요. 3위에 오른 일본이 13.2%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대만이 12.1%, 중국이 4.7%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약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합니다.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부품과 일본 부품의 비율은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하락했죠. 일본에서는 한국 부품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의 화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라이벌이자 올레드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기 때문이죠. 반면 아이폰 12에 들어간 올레드 패널의 납품 가격은 약 $70로 부품 원가 총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공급한 아이폰 12에 사용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9.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역시 한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결국 $10 이상의 고가 부품 공급이 한국의 점유율 약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아이폰의 삼성 낙점에 울고 있는데요. 그간 애플의 주요 디스플레이였던 LCD 패널을 납품했던 일본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는 올레드로 갈아탄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부품 기여도가 제로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레드 패널에서 소니와 파이오니아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해 이제는 한국의 돈무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이 고가의 부품들을 공급하며 강한 면모를 보인 데 반해 일본 기업인 소니와 무라타 제작소 등은 상보용 금속 산화 반도체 이미지 센서나 적층 세라믹 컨덴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부품에서만 경쟁력이 있었다고 분석돼 제조업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죠. 더불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애플 스마트폰 부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분야에서 이제 점점 제한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밖에 안 보인다고 자국의 제조업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지 못해 한국에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전히 넘겨줬다는 사실에 일본 스스로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이라 불리는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완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서는 그나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 기업을 따라오던 중국 기업마저도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LG화학은 내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던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단독 수주를 이뤄낸 건데요. 지난 20일 해당 업계에서는 LG화학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이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전기차 모델 Y는 차량 중량이 약 2톤으로 모델 3보다 20%가량 무겁습니다. 때문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과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LFP 배터리보다는 NCM 계열 배터리를 채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 Y엔 LG화학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NCM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서 NCM 계열의 배터리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 CATL과 NCA 배터리 말고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파나소닉하고는 다르게 LG화학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배터리 기술을 통해 테슬라의 NCM 배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 공급 물량을 나눠서 수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의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CATL의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쓰며 지원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적절히 배터리 물량을 나눠서 발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 테슬라는 저렴한 가격과 기존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보다는 한국의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택했죠.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은 이번 모델 Y 배터리 전량 단독 수주로 앞으로 있을 순위 경쟁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더 벌려 미래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장점들마저 무력화되고 있으니 이제는 앞길이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산업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리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과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뛰어난 초격차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 첨단 기술을 향한 도전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수성하고 있었던 산업 분야 국내에서 내년 초에 코로나 백신 시판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내년 하반기에 공급될 것으로 보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빨라진 것입니다. 25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임상 시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심사와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고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1, 2개월 이내로 승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초 품목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속 절차를 밟아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고 있는 만큼 허가 신청이 떨어지면 다른 해외 백신보다 공급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을 사라고 하자 바로 계약을 안 하고 내년 하반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응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만 입증된다면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3월에 시판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법에 대해 각종 언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과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절실하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은 충분한 반면 치료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세트리온의 치료제 공급에 여유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트리온은 치료제를 최대한 생산하면 200만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미 10만 명분을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지금 국내 환자 수가 많지 않기에 10,000명분 정도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0만 명분이면 우리 국민이 앞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루마니아에서 임상 2상 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제를 주사한 지 4월 만에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돼 수일 내 태어날 정도로 효능이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나 장기 손상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트리온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승인이 나오면 바로 시판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를 국내에서는 원가 수준에서 싸게 공급하고 해외에는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 일라일릴리가 개당 450에서 500만원에 미국 정부와 계약했지만 세트리온은 10분의 1 가격인 40만원 정도에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치료제를 국내에 우선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 국민을 검사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로 치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보급된다면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그의 말처럼 청정국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한국이 올해 초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높였듯이 치료제도 제2의 진단키트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TBS 뉴스공장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된다면 해외 판매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정진 회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국가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가 국가안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를 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자국민을 위한 치료제가 부족할 것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리온의 치료제 생산량이 연간 150만에서 200만 명분인데 미국 업체 두 곳은 합해서 연간 400만에서 5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생산량이 많지만 미국의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은 자체 물량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약업체라도 새로 항체 치료제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도 6년 정도가 걸리기에 앞으로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제를 보유했는지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일본도 한국에 치료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독감 치료제인 아비간을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은 임상시험을 끝내기 전에 80개국의 아비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비간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독감 치료 시에도 부작용이 심해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되더라도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비간이 코로나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만약 아비간이 일본에서 치료제로 승인이 난다고 해도 일본인들이 이를 맞으려고 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때가 되면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가 아쉬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세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세 번째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치료제에서 2달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치료제가 절실해져 한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세트론에서 생산하는 치료제도 부족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려운 위기 속에서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힘을 합쳐 대규모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최근 하루 3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나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을 지휘하고 있는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해외에서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 청장은 지난 23일 발표된 BBC 올해의 여성 100명에 포함되었습니다. BBC는 정경 본부장을 두고 차분한 바이러스 헌터라고 소개하며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투명하고 차분한 리드 브리핑으로 유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을 만들겠다는 세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45세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벤처를 설립해 20년 만에 시가총액 60조 원짜리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마무리되면 올해 엄마 회장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었고 한국인들하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말하며 한국인은 여러모로 뛰어난데 무엇보다 한국인에게는 이 말이 익숙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상 쓸먹이었습니다.